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사람들은 광고 때문에 코로나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라도 하겠습니다. 코로나 전국 변화점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기로 했냐면 저희가 계속 코로나 얘기는 조금씩 하긴 했죠. 네. 그런데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 발발된 최초가 현재로서 그 12월 1일 우한 중국에서 첫 감염자가 발생됐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 감염원이 어딘지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많은 추측들이 나왔지만 그것들이 전부 다 팩트라고 나온 건 아니란 그렇지. 말이죠. 그런데 1월, 2월 정도 때 이제 코로나가 점점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 전염병이 언제 종식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실제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의 에너지와 뉴스와 자원이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몇 주 동안 특히 유튜브 하고 나서도 코로나 때문에 바뀌고 있는 어떤 상황들, 패션업계의 어떤 그 컨디션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지금은 단계에서는 주변 사람들이나 뉴스나 뭐 여러 가지를 봐도 이제 코로나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일종의 사회적 거리두기 현상 자체를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 경제 혹은 뭐 많은 것들의 제약과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를 그냥 디폴트로 인식을 하고 고정 상태로 인식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코로나는 그 전쟁이나 세계적인 테러 사건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9.11 테러가 있고 나서부터 비행기 보안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엄격해졌고 또 우리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뭐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어떤 뭐 패션을 비롯해서 뭐 첨단 기술, 뭐 의료 수많은 분야들이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거의 진화 수준으로.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거의 동일하게 겪고 있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걸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자. 네. 여러 가지 개인들의 생각과 네네. 뭐 다양한 것들을. 일단은 지금은 뭐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었으니까 최근까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해외나 이런 데는 뭐 거의 뭐 백화점이니 뭐 이런 데는 다 법적으로 전면적으로 다 문을 닫게끔 만들어서 사실 뭐 쇼핑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에어 쇼핑이 잘 안 돼요. 비행기 맞아요. 편수가 엄청 맞아요. 다 줄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직구 이런 것도 사실 실제로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 뭐 물류 그 다음에 소매, 도매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하면 한 10% 정도, 90% 정도가 에버리지로 심각할 때는 빠졌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 상황이 계속 가진 않겠지만 아무튼 분명히 유통이나 패션이나 이런 것도 유통 방식이나 소비 방식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메이저리티를 온라인에 두고 있었던 브랜드들은 요즘에 오히려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매출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사를 뭐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수준이 아니라 매출이 오히려 더 나아졌다고 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이제 뭐 돌아다니진 않으니까. 그렇죠. 오프라인의 매출을 누워서 휴대폰 보다 보면 또 사고 싶은 게 또 광고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경험담이시잖아요. 예. 저는 뭐 그렇죠. 이거 질르잖아요. 근데 질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질를 때의 심리는 뭐냐면 이게 끝나고 내가 또 다시 사람들 막 만나고 돌아다니고 이럴 때 뭐 이런 거 입어야지 이러고 사는 걸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장기화 됐을 때 누구를 뭐 새 옷을 입고 누구를 만날 일이 아예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온라인상으로 질릴 것이냐 이런 문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일단 뭐 지켜봐야지 되는 문제이고 아직은 이제 뭐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다만 이런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단기적인 호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단 불황을 겪고 있는 거는 메이저리티를 이제 오프라인에 두고 있었던 그런 비즈니스들은 말도 못하죠. 뭐 우리 뭐 그런 백화점 매출 동향이라든지 뭐 요즘에 이제
그거 이제 나올 때 됐잖아요. 그 1분기 감사 보고서 나올 때 됐잖아요. 이제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심각해요. 오는 데들은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는 사람들이 아예 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주 매출이 아주 심각하게 빠지고 있죠. 특히 트래블 리테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듀티프리 면세점 쪽은 작살입니다. 작살. 진짜 우울하죠. 정말 우울하죠. 그쪽은.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많은 국가들이 그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사실 면세점에서 올리는 매출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잖아요. 특히 중국 관광객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만드는 브랜드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그런 것들이 다 스탑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뉴스에서 그거 영상 봤는데 그 인천공항 터미널 있잖아요. 거기 이제 면세점들 쫙 있는데 거기를 이제 그 영상으로 찍은 걸 봤는데 와 진짜 사람이 점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거기 공항 스태프하고 점원들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술, 담배 이런 쪽도 타격 많겠네요. 근데 지금 뭐 롯데나 뭐 신라나 저기 뭐야 동화나 이런 데들은 끔찍하죠 지금. 거의 뭐 시내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외국인들이 아예 안 오니까. 근데 한편으로 좀 열받는 거는 우리 이제 뭐 아이팩에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뭐 화상 회의로 뭐 1분기 실적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 우한 폐렴이 우한이 진짜로 그 소스였다면 원소스였다면 중국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미 리커버를 하고 그리고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온라인 세일즈로 매출이 다 그 커버가 된 거예요. 그래서 1분기에가 원래 타겟 대비 하나도 빠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빠졌죠. 니네 때문에 망했는데. 아시아 다른 나라도 지금 뭐 다 문 닫고 있죠. 유럽은 지금 10,000명 죽었죠. 어떤 나라에서 막 이러는데 중국은 1분기 매출이 작년도에서 잡은 타겟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국력이다. 그게 막연히 우리가 이제 중국을 이제 좀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 후진국인 거는 맞습니다. 후지니까 나라가. 그런데 그 중에 제 의견하고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중에 IT 서비스는 거의 뭐 전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그렇죠. 핀테크 이런 쪽도 네. 제일 앞서 있죠. 그 중국에서는 뭐 무슨 실물 뭐 현금은커녕 카드도 잘 안 쓰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그 휴대폰으로 핸드폰에 그 연결된 그 결제 앱으로 그냥 모든 결제를 다 할 수 있고 그거 다 온라인으로 뭐 배송도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 자, 그런 면에서 중국은 오히려 온라인과의 적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정부의 이제 통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경기가 다시 조금씩 이제 부양이 되고 있나 봐요. 예, 예. 근데 아무튼 유통이 온라인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게 미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거를 한 제가 볼 때 10년 이상은 앞당긴 게 아닌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기간이. 진짜. 그 특히 이게 소매점들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이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오프라인 매장의 경험들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종류의 기업들도 사실은 꽤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인터넷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외출을 주말에 평일에 하지 않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 사실 그 많은 자원이 갈수록 더 온라인으로 몰릴 것이고 방금 얘기하신 그 중국의 어떤 매출이 거의 꺾이지 않았다. 심지어 진원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사례들이 방증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 더 많은 것들이 온라인에 몰릴 것이고 가속화는 될 텐데 문제는 이것들이 계속 그러니까 이 코로나의 어떤 팬데믹이 몇 달 안에 끝나지 않고 가령 아주 최악으로 봤을 때 올해 가을이나 겨울까지 이어진다면 그러니까 한국만 뭐 몇 특정 국가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특히 미국이 저는 걱정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되게 이승준 같네요. 네, 혹시 미국 잘 나가는 걸 미국 걱정을 왜 님이 합니까? 그러니까 미국 걱정 왜 하냐면 미국이 사실 소비와 수출의 어떤 중심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기가 침체가 되고 막 엉망이 되면 결국 제가 하는 일에 영향을 끼쳐요. 그럴 수 있죠. 네, 나비 효과처럼 네. 정말 다이렉트로. 맞습니다. 네, 왜냐면 그 2008년에 저기 모기지로 촉발한 그게 실제로 그때 제 일에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러니까 모기지가 촉발이 돼서
주가가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나니까. 내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 아, 그쵸. 아주 시원하셨던 분이죠. 네. 아니, 저도 끼쳤어요, 네, 근데 아무튼. 네, 네. 그래서 막 하려고 했던 일이 다 캔슬이 됐는데, 네. 이번에도 그러고 있고, 네. 근데 그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결국 사람들이 지갑을 또 조이는 수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 그리고 그 재택근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제가 지지난주까지는 저는 재택근무를 안 했었어요. 직원들만 하고 이제 저는 안 하고 이런 분위기여서 몰랐다가 지난주부터는 이제 뭐 일주일에 절반은 나가고 절반은 안 나가고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저한테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 생활 패턴이 회사를 가는 걸로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호두를 유치원에 데려다 놓고 회사를 갔다가 유치원에서 데리고 퇴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사를 안 가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더 일찍 일어나야 돼. 더 일찍 일어나서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와. 집에 와서 그리고 일을 하고 밤에 또 데리고 와야 되니까 운전을 2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서 일단은 이 기존의 라이프 스타일을 앞으로 이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바꿔야 되죠. 그냥 호두를 그냥 집에 두면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끊어놨잖아요, 지금 현재는. 유치원을 아. 끊어놨으니까. 그리고 또 내가 집에는 있지만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옆에서 얘를 놀아줄 수가 없고 그럴 바엔 걔는 거기서 노는 게 나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거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집에서 제가 잠깐 일을 하지만 거의 집에서는 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책상이 따로 없고 그냥 그 식탁에서 뭐 잠깐 뭐 하는 거 그런 식이다 보니까 거기에 앉아서 뭐 4시간씩 뭐 화상회의하고 이러면 허리가 아파요. 화상일 4시간이나요? 아, 돌아버려요. 그런 게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재택근무라고 해서 그냥 뭐 이메일만 답변해주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막 미팅이 거의 하루 종일 잡혀 있는데 다 그렇구나. 화상회의로 얼굴 들이밀고 있어야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임원들은 회의를 많이 하니까.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저는 업무적으로도 더 힘들다. 아니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양복 입고 음.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캔만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막 하다가 이제 내 눈치 좀 보고 카메라 끄고서 누워가지고 소리만 듣고 있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하죠, 사실. 그런데 아무튼 오히려 더 이게 더 번거로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회사에 앉아서 다 같이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화장실 가고 싶으면 누가 화장실 가겠다. 좀 쉬자 잠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냥 화상회의 하는 것 하다 보니까 원래 주어진 시간보다 점점 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해보던 거니까. 그 막 늘어지는데 뭐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뭐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다 하기도 뭐하고 뭐 막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좀 이것도 그 같은 재택이라도 직종에 따라 갖고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우 형은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불편함들이 이제 생기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재택이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다루는 애들은 좀 뭔가 좀 집중해가지고서는 제가 이렇게 뭘 만들어가지고서는 그냥 내보내면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렇게 그 중간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혼자 네, 혼자 일하는 게 이게 좀 잘 맞는 그런 일인 거죠. 근데 재택을 하게 되면은 좋은 게 회사에서는 앉아있으면 누가 자꾸 말을 걸거든요, 와가지고. 그래갖고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뭐 아니면 뭐 잡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니까 나는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성우 형이랑 정반대인 거죠, 이제. 재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서, 진짜 딱 몰입해가지고서는 이제 결과물을 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재택할 때 다 담배를 피우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이제. 흡연자한테는 굉장한 그거에 좀 메리트가 있죠. 예. 지옥으로 가는 기준길을 근데 담배도 죽으러 가는 거예요? 담배도 화상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일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사람들이 각자 일하면서 살아왔었던 방법 그리고 이제 개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수많은 종류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제 정의, 뭐 제 평가 혹은 제 구성, 제 구축이 지금 시기에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옷도 내가 볼 때는 앞으로는 그 상의 있잖아요. 상의가 많이 팔리고 바지가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위에는 턱시도 있고 아래는 바지만 입고서는 들어서 앉아갖고 있다는 거야. 네, 상의 그 탑류
아. 그 티셔츠 뭐 이런 라운지 웨어 같은 거 좀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 중학교 같은데 앞에 가면 네. 그 넥타이 이렇게 끈으로 그렇죠, 이렇게 쪼는 거 있죠. 아예 옷이 아니라 합성 기술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벗고 있는데 그 위에 아, 그려주는 괜찮네. 거지. 괜찮네. 옷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예 그 앉아 있는 사람도 그래, 사람도 합성을 해가지고. 홀로그램 같은 걸로. 트위치 같은 거에서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삼성 그거 앱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의 이제 뭐 생김새라든지 움직임을 따라해주는 그런 그 3D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구현해주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액션을 취하기는 하지만 본인 얼굴이 나가는 게 아니라 캐릭터가 나가요, 그냥.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화상회를 이모티콘으로 하면 다. 다 이제 캐릭터들이 네, 나와가지고 3D 캐릭터로. 데드풀 같은 게 나와가지고 뭐 5만 명 잘라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 거지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또 그 캐릭터 의상에 또 커스터마이징 한다고 또 그쵸. 사람들 현질하고 또 그러겠죠. 루이비통 같은 데서 뭐 팔고 그러겠죠 또. 그 조금 패션 얘기를 해보면 지금 사실 패션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어떤 방식은 이제 소매점들이 뭐 직접 생산해서 혹은 브랜드들이 생산해서 자신들의 판매처에서 누가 똥을 거하게 해가지고 굉장하네요. 기계 소리가. 똥 싸는 소리가. 네. 그 소리도 바로 생각하는. 대단합니다. 어쨌든 간 그런 방법들이 유통의 구조에 따른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그 도소매 과정을 정직하게 따른 그런 패션 비즈니스들, 예를 들어 패션 위크에 가서 패션 페어에 가서 컬렉션을 보고 옷들을 보고 직접 구매를 하는 종류의 비즈니스가 사실은 주류였단 말이죠, 지금까지 계속. 그런데 그 최근 가장 늦게까지 이 코로나 관련된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던 그 PT 워머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6월에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역시 결국 이탈리아예요. 뭔가를 성명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뭐 상하이부터 뭐 이탈리아 또 다 우리나라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취소가 되면서 온라인에서 바잉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발달할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거 해야 된다 사람들이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도입하는 회사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쇼부터 이제 바잉까지 이제 다 그 체인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솔루션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 10년 전부터 계속 다 얘기했는데 이거 하는 업체 별로 없었거든요. 몇 군데 없었는데 요번에 기회가 이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는 이제. 맞죠.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들이 주로 하는 방식이었고, 그러니까 제품을 선보이는 방식이었고, 요즘에는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들도 많이 차용하는 방식이 소위 말하는 드롭이라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짜게 가고. 한 번에 풀 컬렉션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순차적으로 시즌이 끊기지 않도록 옷이나 액세서리를 발매하는 방식. 그런데 그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들은 드롭 방식을 가끔 활용하긴 하지만 가령 뭐 협업 제품이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최근에는 시즌을 아예 그 느려서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이 있고 프리폴, 프리스프링 뭐 등등등 해가지고 리조트까지 끼면은 뭐 1년에 컬렉션 한 8번씩 발표를 해요. 루이비통, 뭐 디올, 뭐 아르마니 등등등. 그런데 그쵸. 그러니까 결국 기업의 가장 큰 지상 과제는 매출의 극대화이고 또 손님들은 모바일 시대에 맞춰서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컬렉션을 6개월씩이나 기다렸다가 그것만 주구장창 구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어떤 전략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렇죠. 너무 자주 나오고 어떤 가치들이 있는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가치들이 굉장히 쉽게 사라지고 마치 인스턴트 뭐 SPA 브랜드랑 뭐가 다르냐 이게, 이런 의견도 없는 게 아니었는데 최근 이 코로나 시국 이후에 어떤 외국에 관련되어 있는 업계 사람들이나 저널리스트들이 올리는 피드 같은 것들을 좀 보면 그 8번의 시즌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품은 약간 불패였잖아요. 그쵸. 무슨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영향을 거의 안 받았죠.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 안락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 그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 이번 이 코로나 사건의 사태는
명품이 완전히 작살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경제로 놓고 봤을 때 뭐 유럽의 이제 명품 위주로 모든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들의 경기 지수가 마이너스 예측이 제일 높거든요. 이탈리아. 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요 시장이 지금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생산자가 소비자들하고 그냥 맞다이로 판매할 수 있는 게 이제 거의 메인스트림이 돼버리면 이 소비자들이 그 물건으로 느끼는 만족감만으로는 그 기존의 모든 것들 뭐 그 쇼핑하는 그 스토어나 이 브랜드가 주는 서비스나 막 이런 거를 다 같이 제공받는 만족감에 비하면은 좀 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유통 과정을 다 없애니까 가격을 낮출까? 안 그것도 낮추지. 조금 애매하고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명품이 돌아가는 길이 지금까지 하고 뭔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고 앞뒤도 답도 없고 그러니까 다들 그냥 마스크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매출은 낮아질 수 있지만 비용은 낮추기는 되게 어려워요. 이제 기존에 이제 유지되고 있었던 그 기본 비용을 낮추는 건 어려워요. 비용을 낮추려면 사실 그 인적 자원을 정리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만약에 발생을 계속 하게 된다면 대량 해보지 뭐 이제. 이꼴 어떤 대공황 같은 것도 사실 가능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상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하고 유럽 같은 경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해고를 해. 해고를 못하게 법적으로 막지는 않아요. 그렇죠. 대신에 해고가 된 사람한테 나라에서 돈을 줍니다. 해고 실직수당 뭐 이런 식으로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이고 유럽은 해고를 하지 마. 내가 걔네들 월급을 줄 수 있도록 너네들한테 지원해 줄게. 똑같은 돈을 주는데 여기는 한 쿠션 먹고 주고 여기는 직접 주는데 어떤 게 더 맞을 것이냐, 어떤 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방식일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직접적인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성호 형은 양쪽에서 어디가 더 옳은 것 같아? 저는 우리나라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방식. 우리나라 방식은 지금 고용의 고용 보호에 굉장히 그 법적인 그 관리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람 쉽게 마음대로 쉽게 못 자르는 것도 분명히 있고 퇴직하면은 또 나라에서 정부에서 또 실직급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또 있어요. 3개월 동안 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은 면에서 지금 이 시국을 넘어가기에 괜찮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 굉장히 희한하게 뜻밖의 심지어는 그 인공호흡기도 우리나라에서는 저렴하게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있대잖아요. 세계에서 그런 거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옛날에 케인즈의 그러니까 그 수정자본주의의 기조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부양책은 결국 정부 지출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요즘에 이런 쪽으로 돈을 많이 쓴다고 하면서 그거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은 그 외에 방법이 있는가? 그런 면에서는 저는 하이에크의 방법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요럴 때 나라에서 돈을 써서 국민을 도와주는 거를 기대하고 나라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려울 때 그 뭐 돈 풀어야지.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뭐 비단 뭐 개인뿐만 아니라 뭐 회사, 사회, 뭐 국가 모든 것들이 이제 세상을 좀 다시 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 요즘 들어서 이게 좀 국뽕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조심하려고 하잖아요. 웬만하면 그렇게 안 가려고. 그런데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세계적인 위상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맞아요. 사실 기대가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사실 뭐 한국이란 나라가 우리는 뭐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헬조선이라고 비하하기도 하는데 그 문화적인 어떤 물론 K-팝, 뭐 K-뷰티, K-패션 같은 것들로만 어떤 문화를 재단할 수는 없지만 뭐 아카데미도 대중문화, 타잖아, 네, 아카데미. 대중문화 쪽에서는
실제로 한국의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럼요. 아예 예전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들도 다 대중문화였어요 그 당시에. 그 개인적으로 제 인스타그램을 보면 제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제 팔로워에 비해서 사람들이 좋아요를 안 누르는데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인데 안 일단 팔로우만 해놓고 거의 셀럽인데 왜 안 보진 눌러?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건 상관없는데 네. 무슨 말 하려고 했냐면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다수가 네. 꽤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에요. 아, 네, 근데 그 외국인들은 좋아하지 않나 보죠?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왜 나를 약간 이런 생각으로 기계로 혹시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러니까 막 그런 허수들 제외하고 네. 보면은 예를 들어 뭐 혁오를 좋아한다거나 뭐 통에 들어왔구나. 빅뱅을 좋아한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제로 팔로우하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역시 근데 아무튼 그런데 이 문화적인 것들이 이제 최근에 한국에 대해서 세계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요 어떤 가치였다면 지금은 이제 어떤 사회와 정치가 연결되어 있는 뭐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많은 조언을 구하고 또 그러니까 문화 외적인 거에 그렇죠.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세계로 이제 좀 퍼져 나갈 것이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요번 뭐 방제 대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했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지금 한국에 최초로 그 의료진 의사 선생님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의료진 여러분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누구나 다 생각할 겁니다. 감염자의 수가 준 거는 아니고 그 상승률이 준 거죠 이제. 그래서 감염자의 수는 계속 늘고는 있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막 느는 건 아닌 거죠. 그 패션 그 트렌드적인 거로 봤을 때 또 우리 스트릿 패션 한참 그 대세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약간 꺾이고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길바닥에 이제 앞으로 사람이 없는데 스트릿 패션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단어 자체가 약간 모순적으로 모순이네. 실내 패션만 이제 홈패션이 돼야지 진짜 홈패션. 그런 거 뭐 길바닥은 그럴 거예요. 왜냐면 뭐 산 같은 데는 가면서 뭐 어디 감염되고 이럴 확률이 좀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마스크도 지금 같이 그냥 이렇게 공식 인증 마스크보다도 약간 패셔너블한 마스크에 대한 니즈도 좀 높아질 거고. 그러니까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저는 패션 브랜드들이 그 새로운 카테고리에 대해 가지고 제품들이 이제 그냥 레귤러하게 출시할 거 같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이제는 약간 캡처럼 모자처럼 그렇죠. 다 이게 있는 거야. 어느 브랜드나. 어느 브랜드나 뭔가 자기만의 디자인에 담은 그런 마스크는 다 만들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예. 오프화이트 같은 브랜드가 만든 마스크가 이미 다 품절이고 그러니까 그거랑 저는 좀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게 그 홈웨어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입을 수 있을 만한 옷들. 그렇죠. 예전에 우리 엄마들이 입는 그런 홈웨어 그런 건 아니더라도 좀 편하면서 좀 빠지지 않는 나름 거. 괜찮고 뭐 이런 거. 저는 그런 면에서 그 최근에 이제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 중에 그 모모 무슨 마켓이라고 그 일종의 미드 센추리 20세기 중반부터 뭐 그 이후에 어떤 디자인 가구 같은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 뭐 거대한 쇼룸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그곳이 이제 몇 번 이제 예약을 받아서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구매를 할 수 있게 하거든요. 오프라인 마켓을 여는데 그 경기도 어딘가에 있는 창고에 가득 차 있던 가구들이 전부 다 텅텅 비었더라고요. 집에다 판매를 투자를 하고 하는구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리빙 쪽에 그것도 그럴 수 어떤 있네요. 예. 발전과 매출 증가가 사실 우리가 집에서 사 먹고 결제하고 하는 쿠팡, 배민 다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리빙 쪽, 라이프스타일 쪽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그렇네.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상황이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좀 무드를 담고 있기 때문에 패션 쪽에서도 우리 이번에 보면은 약간 뭐 다크웨어라든지 고스트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트렌드가 좀 많이들 또 치우치기도 하는 그런 것도 생기고 아무튼 지금 이 코로나 이 전국이 단순히 뭐 방역, 뭐 사회, 경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패션 트렌드적인 것에도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은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재택근무 등을 통해서 어쨌든 일반적으로 회사를 갈 때보다 조금 개인적인 시간들은 늘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사회가 항상 남들이랑 비교를 하려고 하는 사회인 게 저는 너무 가끔 숨이 막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이럴 때 자기나 자기 주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나날이 되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별 의견 없고 그냥 이 정도로 이야기를 끝내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36화 들어주신 들어주시고 봐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네. 요 시절 어려운 시절이지만 각자 노력해서 한번 잘 이겨내 봅시다. 파이팅입니다. 안녕.